이번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미국의 8월 경기선행지수가 103.8로 전달보다 0.2% 상승하는 데 그쳤다고 시장 조사기관인 컨퍼런스 보드가 현지 시각으로 19일 발표했습니다. 전문가들의 예상치 평균인 0.4%를 밑돌았습니다. 이는 6월과 7월 상승률인 0.7%와 1.1%에 비해 큰 폭으로 하락한 수치입니다. 현지 시각으로 19일 미국 뉴욕 증시의 첫 거래를 시작한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중국의 알리바바가 상장 첫날 주가가 공모가에 비해서 38%나 급등해 93.89달러에 마감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가총액은 2,314억 달러를 기록해 2012년에 기업 공개한 페이스북의 시가총액 2,026억 달러를 넘었습니다. 리커창 중국 총리가 특정 목표를 겨냥한 통화 완화 정책을 고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20일 외신들에 따르면 리 총리는 이날 중국 국무원 웹사이트에 낸 성명에서 중국 정부는 지난 1년간 양적 완화를 통한 경기 부양을 하지 않았다며 앞으로도 특정 목표를 겨냥한 신중한 통화 완화 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제통화기금은 19일 신흥국이 전례 없는 광범위한 경제 성장률 둔화를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세계 경제의 미래가 위협받고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냈다고 파이낸셜 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여파로 신흥국의 경제 성장률이 둔해졌으며 그 이후 현재까지도 인도와 중국 등 경제 대국을 포함한 대다수 신흥국의 경제 성장률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1부의 김동현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가 혼조세를 보였는데요. 자세한 미 증시 마감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지수는 전날보다 0.08% 상승한 17,279선에서 마감했고요. 사흘 연속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0.3% 하락한 4,579선에서 S&P 500 지수 역시 0.05% 하락한 2,010선에서 각각 마감됐습니다. 이어서 유럽 증시 마감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유럽 주요 증시 역시 혼조세로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독일 지수 0.01% 상승한 9,799선에서 마감했고요. 영국 지수는 0.27% 상승한 6,837선에서 프랑스 지수만 0.08% 하락한 4,461선에서 각각 마감됐습니다. 오늘 글로벌 증시는 미국과 유럽 모두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시장의 불확실성은 사라졌지만 특별한 호재도 없는 상황인데요. 오늘 우리 증시는 어떻게 출발할지 오늘도 저희 출발 증시와이드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1부 먼저 준비된 주요 코너들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첫 시간 청손촌놈 샘플러스 신창원 전문위원과 함께하는 증시타파 시간입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김동현 앵커님 안녕하십니까. 주말 잘 보냈습니까.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해외교포 여러분 그리고 각 기관의 펀드 매니저 여러분 그리고 각 증권사에서 앞전고도 하시는 우리 동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손촌놈 신창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주말 잘 보내셨나요? 예, 잠 좀 많이 잤습니다. 네, 주말 동안 글로벌 증시의 불확실성들이 조금 사라진 상황입니다. 하지만 증시는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우리 증시 오늘 어떻게 출발할까요? 글쎄요, 지난 토요일, 일요일 날 제가 이제 선물 집중 교육을 시켰어요.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이 참석하셨는데 좁은 자리에서 너무 많이 오셔가지고 다 들어오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다음 기회에 또 여러분에게 좋은 자리를 마련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요즘 희망 프로젝트라는 걸 합니다. 희망 프로젝트라는 걸 하는데, 참석하실 분들은 연락 주시면 꼭 참석을 시켜드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하고 있습니다.
자, 글로벌 증시, 미증시 신고가 계속 나고 있죠. 미증시 신고가 나고 있는데 우리나라 증시 오늘 빠질 것 같아요. 그래서 금요일 날 저도 이제 눈을 좀 의심했습니다. 눈을 좀 의심했는데 글로벌 증시 신고가인데 우리나라 증시가 특히 야간 순물이 큰 폭의 하락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러냐 저도 계속 찾았는데 뭐 특별한 건 없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 제가 볼 때는 오늘 아침에 우리나라 주가는 빠지지 않을까, 빠져서 시작하는 그런 하루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 주가는 제가 볼 때는 뚝 떨어지는 그런 제가 볼 때는 11일평을 하방 이탈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관건인데요. 아침에 주가는 제가 볼 때는 어쨌든 11일평 언저리에서 주가 자체가 시작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일평인 245 전후에서 주식이 시작할 것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나라 주가는 여러분 아다시피 뭐 그 대외 경제라든지 글로벌 증시하고 전혀 상관없이 움직이죠. 그만큼 우리나라 증시가 여러분 아다시피 뭐 파생에 대해서 합니다. 과거는 뭐 제가 한 몇 달만 해도 제가 파생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싫어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간 주식 자체가 지금 최근에 한 2달 정도 보면 최근에 2달 한번 보면 양봉이 실제로 며칠 없었습니다. 양봉이 손꼽을 정도 있고 계속 음봉이었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아침 주가 상승하면 주가는 그때부터 계속 빠지는 그런 모양이다 이렇게 보는데 그만큼 최근에 우리를 이제 물고 내려가는 그런 부분입니다. 물고 이제 늘어지는 그런 부분인데 제가 볼 때는 주식은 뭐 저는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61일평이 언제 꺼질 것이냐 이제 이게 부분인데 전체적으로 장은 약세 국면을 면치 못할 것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식 자체가 여러분 보다시피 뭐 지수는 높아요. 지수는 높은데 먹을 게 계속 없는 그런 장세. 이게 이제 한 2달째 계속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고통이 좀 더 심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난 뭐 글로벌 증시가 미국이 계속 신고가했죠. 신고가인데 우리 신고가 나지 않고 계속 옆으로 횡보 국면. 이 부분이 여러분이 굉장히 좀 힘들어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목균형표적으로 보면, 뭐, 여러분 제가 누차 이야기했죠. 지난 수요일 날 급폭에 상승할 때 전환선과 기준에서 역전 상태에서, 주가의 상승은 제자리로 금방 갈 것이다. 이렇게 금방 갔어요. 금방 갔는데, 어쨌든 지금 자리에 전환선과 기준선 역전, 소위 말해서 역별입니다. 역별 상태에서,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전환선과 기준선 이 자리에서 계속 주가는 박스권이 모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 이번에는 조금 틀려요. 이번에는 만약에 뭐 상방이든지 하방이든지 그렇지만 저는 하방으로 보고 있는데 이번에 만약 전환선이 하방 이탈한다면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큰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는 제가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하방의 이탈, 특히 이제 전환선의 하방 이탈이 2045포인트 있는데 그 하방 이탈하게 되면 여러분의 가슴에 못을 박는 그런 장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어쨌든 간 폭주의 기관차는 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다시피 오늘 48일이면 이번 주 금요일 다음 주 월요일 해가지고 선행 스펜트가 강력하게 움직입니다. 그 선행 스펜트의 강력한 움직임은 구름 변곡 움직임과 같은 그런 움직임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여러분 큰 어떠한 태풍이 지금 서서히 몰려오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니까 몸조리를 좀 하는 게 좋을 게 아닐까 저는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고. 몸조리가 나쁠 건 없을 것 같아요. 몸조리인데 주가 상승하면 적게 먹으면 되는 거니까 몸조리를 하는 게 좋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코스닥 연일 상승이죠. 코스닥이 연일 신고가입니다. 신고가인데 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제일 과거처럼 저 코스닥 신고가 가면 저 욕을 많이 하는데 욕 안 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코스닥 신고가가 우리 없는 그냥 대형주만 갖고 있습니다. 대형주만 올리고 있는데 제가 누차 이야기했지만 코스닥도 시가총액 상위 20개 종목 안에서 취급받고 해라. 그리고 또 코스닥 여기 올라갈 때 희한하죠. 전부 음봉 상태입니다. 우리 개인들 거를 안 올리면서 개인들 따라가면 철저하게 두드러뜨리는 그런 모양을 보였는데 코스닥이 신고가면 우리 갖고 있는 코스닥 종목이 다 수익이 났어야 되는데 우리 개인들 갖고 있는 거는 철저하게 배제시키는 그런 모양입니다. 그래서 글쎄요, 뭐 코스닥을 해야 되겠지만 저는 자산의 한 10%나 20% 소량으로 하는 그런 부분이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코스닥 일목균형표 보시면 뭐 신고가입니다. 신고가인데 신고가 자체 구름이 워낙 두꺼워요. 예, 구름 두껍다는 것은 기관들은 분명히 그 짓을 하고 있습니다. 올라오는 종목 매도를 치고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부분을 조금 한번 생각해 볼 필요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이 코스피 같은 경우에 이제 코스닥 하면 보면 지금 순매도 지금 최근에 보시면 굉장히 강력하게 하고 있습니다. 강력하게 하고 있으니까 최근에 뭐 여러분 보다시피 코스닥 그 주가 오르지만 여러분들 개인들이 많이 갖고 신용들이 많이 갖고 있는 그런 주식들은 동시매매 소위 말하는 여러분이 제일 싫어하는 쌍끌이 매도를 때리고 있는 그런 이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인지하시고 코스닥 상승을 기관과 외국인은 적극적으로 이용한다. 이걸 여러분께서 인지하고 여러분들도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그런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 코스닥 신고가를 바라만 보면서 가슴 마음 엉해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아직까지 여러분보다 실제로 그래요. 뭐 한 달을 지금 꽤 그 시간이 지났는데 외국인들이 그 사이 2번 정도 싸움을 걸었는데 싸움 걸지 말자 바로 코피가 터져버렸습니다. 터지면서 굉장히 데미지를 입었죠. 입으니까 이제 지금 누구도 고양이의 목에 이제 방울을 안 걸려고 합니다. 안 걸려고 다 지켜보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도 지켜봐야지 솔직히 말로 설치면 안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지켜보세요. 우리 개인들이 뭐 소위 말해서 많이 손해나 그렇지만 데미지가 많이 입고 그렇지만 지금 남은 분들은 굉장히 약속 빠른 것 같아요. 약속 빠른 것 같으니까 아직까지 기관과 외국인의 싸움 그 싸움에서 싸움을 확실히 할 때 그때 우리가 센 쪽에 붙은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원화가 조금 안정적으로 올라오죠. 1044번인데요. 좀 더 올라와야 돼요. 1070에서 80원 정도 올라와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까 이렇게 보는데 최근에 그 유가가 굉장히 쌉니다. 여러분 요즘 휘발유 보면 굉장히 놀랄 것 같아요. 유가가 싸고 금값도 굉장히 쌉니다. 금값과 휘발유 싼다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세계 경기에 먹구름이 걸린다. 그러면 먹구름이 걸려오는데 주가는 왜 상승이냐? 그거는 돈을 찍어내가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러분 조금 인지하는 것다. 이 말은 뭐냐면 유가가 오르면 우리 집도 나쁘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세계 경기가 활성화되어 우리가 수출하거든요. 그래서 유가와 금값이 싸다. 이거는 굉장히 좋은 게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현대그룹이 반등할 것 같은데 반등 못했어요. 저도 깜짝 놀랐는데 뭐 기아차도 그렇고 현대차도 그렇습니다. 현대차도 그런데 일단 뭐 현대차 차를 비싸게 팔아가지고 10억 정도 실을 수 있는 회사입니다. 글쎄요, 차값 좀 떨어졌으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뭐 차값은 떨어뜨리더라도 노조들 급여는 5억씩 줘야 된다. 이렇게 빨리 줘야 회사가 어려워져야 노조들 목을 좀 자르지 않을까 이렇게 노조원도 자르지 않을까 생각하니까 급여를 꼭 5억씩 줘라 이렇게 제가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간 삼성전자인데요. 아이폰 때문에 굉장히 고전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삼성전자 같은 주식이 없습니다. 어쨌든 간 여러분 아이폰의 고가 정책, 그 고가 정책이 삼성의 고가폰에서 조금 리스크가 있을 것 같지만 저는 삼성전자 120만 원대는 저는 요즘 계속 삼성전자 이쪽에서 단타 치고 있는데 그래서요. 자존심 문제 같아요. 여러분 삼성전자 밉죠? 저도 밉습니다. 현대차 밉죠? 저도 밉습니다. 그렇지만 삼성전자 현대차가 주식하는 분들은 뭐 미워할 수 없는 그런 존재다 이렇게 보니까 삼성전자의 120만 원은 참한 존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선물입니다. 지난주도 여러분에게 굉장히 기쁨을 줬죠. 제가 여러분에게 252.50풋 줬는데요. 수익이 많이 났습니다. 많이 나가지고 아주 재밌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료 방송 문을 닫아놨습니다. 들어오고 싶은 분 연락 주시면 열어드리니까 인원이 너무 많고 그리고 통제도 안 되고 그래서 제가 닫아놨으니까 오해하지 마시라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겠고요. 어쨌든 간 선물도 마찬가지로 선물은 여러분 차트가 제일 안 좋은 거 아시죠? 구름 아래에 있다. 구름 아래에 있다는 것은 음전환으로 시작됐다. 선물에 그 사이 선물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 기준선에서 매도를 줬는데 매도에서 계속 재미를 봤어요. 봤는데 일단 뭐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선물은 꼭 좀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어제도 제가 이제 토요일 일요일 날 선물 특강 강의 있는데 너무 많은 분들이 멀리서 왔습니다. 해외에서도 왔어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필리핀에서 4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선물 한국에서 선물 안 배우면 어떻게 되냐. 필리핀 교민들도 오셨는데 여러분 뭐 우리 그 한국에서 서울 가까이 있으면서 선물 안 배우겠다. 나는 선물 필요 없다는 어떤 문제 있는 그런 분이 아닌가요. 그런데 선물은 꼭 배우셔야 된다. 그리고 여러분 수익을 말하다를 3주 전, 2주 전에 선물 강의를 집중적으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조금 들으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선물의 평균 가격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264입니다. 지금 가격대에서 있거든요. 지금 가격 때문에 여러분 누차 이야기했죠. 물건을 본전 가격에 사가 본전 가격에 팔 장신이 있습니까? 물건은 어떻게 하여튼 쌀 때 사고 비쌀 때 파는 정책을 써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 그래서 누구나 많고 누구나 공급이 많을 때 절대 하면 안 된다.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자리에서 선물은 단타 외에는 큰 재미가 없다. 이렇게 제가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우존스 지수를 보면서 어떻게 지수를 허물막힙니다.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글로벌 증시 참 이렇게 좀 떴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 경기가 좋다 하는데 왜 안 떴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좀 떴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가 누차 이야기했고요. 지금 자리에서 여러분 보다시피 어쨌든 간 큰 재미는 없습니다. 없고, 여러분, 우리나라 글로벌 증시가 상승할 때 우리나라 증시가 큰 상승을 못 합니다. 그 대신 글로벌 증시가 빠질 때는 요즘에 빠져요. 그만큼 우리나라 증시가 약세 모양을, 그러니까 약한 모양을 보이고 있다.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요즘 니케이도 굉장히 좋습니다. 니케이도 16,000까지 돌파하고 전고점 돌파라고 폼 잡고 있는데, 지금 독일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영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단 뭡니까? 상해 증시도 마찬가지인데 우리나라 증시만 빌빌거리고 있는데 글쎄요. 제가 왜 이런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 증시는 해외 증시에 비해서 파생에 여러분들도 파생에 휘둘린다. 이거는 확실합니다. 파생에서 굉장히 휘둘린다. 그만큼 우리나라 증시의 파생에 사생 결단 시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 주 볼륨주 밴드가 워낙 좁습니다. 예, 주볼륨주 밴드 상단에서 올라가면 20p, 상단으로 올라가면 20p, 하락으로 올라가면 여러분 보다시피 20p, 총 40p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 볼륨주 밴드가 워낙 좁아요. 좁다는 것은 이번 주가 굉장히 횡보 국면 또는 약세 약간 보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적으로 무리하면 안 된다. 이렇게 저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활동성이 적다. 활동성이 적다는 것은 뭡니까? 움직이는 영역이 작다. 그래서 우리도 움직이는 영역을 조금 줄여가는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한 게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주식,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주식은 무지하게 어렵습니다. 주식이 답이 없어요. 그리고 종목 특히는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물을 꼭 하라고 제가 이야기하는데 저 선물 도둑놈이다. 그다음 도둑놈 그래 하지 마시고 투자가 있으니까 여러분이 경험한 후에 충분히 하는 게 좋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지금 장세는 돈 먹기보다는 여러분을 걸고 넘어지는 그런 장세다.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 이 걸고 넘은 장세에 여러분 넘어지지 않는 현명함이 좀 필요한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즘 많이 어렵다고 합니다. 요즘 저도 단골 식당에 가면 손님이 없어요.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서로 좋은 말만 하는 우리 식당 여러분 되시고 이번 주 전체적으로 여러분 굉장히 현금화를 최대한 해라. 골프하기 되지만 그리고 걸리지 않는 현명함이 필요하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가을입니다. 이럴 때 먼 산을 보면서 즐거운 마음을 갖고 가는 것도 건강에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 아시죠? 네, 여러분 사랑합니다. 청송천업 신청합니다. 네, 신창환 전문가님께서 이번 주에 전략까지 세워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청송천업 샘플러스 신창환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의 상한가 예상 종목을 알아보는 시간 슈퍼개미 이드코의 상한가 팩토리 시간입니다. 멘토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대표님께서 지난달부터 제시해주신 제약주들 굉장히 양호한 모습이고요. 시장도 이제 대형 이벤트들이 끝난 상황인데 앞으로 시장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궁금하고요. 시장과 함께 종목 체크들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글쎄요. 일단 지난주 금요일에 이제 우리 지수 스코틀랜드 독립에 대한
주민투표가 무산된 결과가 나온 이후의 움직임이 크게 나오진 않았지만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5일선 안착을 하면서 2053포인트로 마감하는 모습들이 좀 나와주었었죠. 계속적으로 관심주로 말씀드리고 있는 제약주라든지 그동안 지수를 상승을 이끌었던 섹터가 되겠죠. 증권이라든지 금융 섹터, 건설, 화학 정말 오랜만에 골고루 상승하는 모습들이 나와준 금요일 시장이었는데 중요한 건 이제 삼성전자라든지 네이버 그리고 경기 민감주들이 상승이 반납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면서 현재 시장에서 조금은 지속적으로 소외를 받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좀 이따가도 말씀드렸지만은 조금 추천을 드리고 거의 움직임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 21선에 대한 저항을 받는 상황이 나오고 있는 중인데 그래서 일단 지수는 지속 말씀드렸던 2050포인트인 상황에서 경기 민감주들의 하락세 신저가에서 크게 벗어나고 있지 못한 그런 모습들이 대부분의 경기 민감 종목들에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중요한 게 현재 환율에 대한 부분들이 경기 민감 섹터들에 대한 그런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지난주에 대형 이슈들이 산적해 있는 상황에서 스코틀랜드의 독립과 미국의 FMC 회의에서 상당 기간 어떤 저금리 유지라는 발표에도 불구하고 원달러 환율이 1,040원대로 상승이 나와주면서 엔화 같은 경우에도 소폭 상승하는 모습들이 좀 나오면서 대형 이슈에 대한 부분들이 금융시장의 큰 틀에서의 상승은 크게 나오지 못했던 그런 하루였지 않나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해서 이미 시장은 두 가지 악재에 대한 부분들을 긍정적으로 인식을 하면서 선반영이 되지 않았나. 다만 이제 지속적으로 좀 말씀드리지만은 앞에서 말씀드린 경기 민감 섹터들이 상승이 나와줄 때 그때 지수는 현재 2050포인트인 상황에서 레벨업인 그런 상황으로 슈팅이 나올 수 있다라고 계속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분들 인지를 하시면서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제 제가 이제 9월과 10월 달의 변동성을 유의하자라고 했던 부분들이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바로 10월 달에 양적완화 종료에 대한 부분들. 결국에는 현재 스코틀랜드의 독립과 미국의 저금리 유지에도 불구하고 환율이 상승하는 측면이 10월 달에 양적완화 종료와 더불어서 그 이후에 글로벌 시장의 변화에 대한 부분들이 불확실성적인 부분들이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좀 말씀드리지만 10월 달에 양적완화 종료의 시점까지 전까지는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대응과 포트를 잘 짜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결국에는 앞에서 이제 말씀드린 내용들을 중요한 게 종목 선택의 중요성이 서서히 갈릴 수밖에 없는 시장이 돼버렸다는 것이 되겠죠. 이제 개인들이 상당한 매수세와 관심을 가졌던 경기 민감 섹터들은 그동안에 지수 상승 시에 급락이 나와버렸고 그에 비해서 개인들이 크게 많지 않았던 은행주라든지 경기방어 섹터, 특히 음식료 업종이라든지 바닥부터 꾸준히 역배열인 상황에서 급등이 나와주고 있는 KT라든지 SK텔레콤 같은 통신주들 이런 종목들이 상승이 나와주기 전에 사실은 수많은 악재와 바닥이 어딘지 모르고 기어다닐 때 특히 이제 KT 같은 경우에는 28,000원, 28,000원에서부터 지속적으로 악재가 나와준 게 개인정보 유치주라든지 그 건에서 나온 소송이라든지 대규모 적자 그에 대한 무배당 같은 이런 악재 속에서 최근에 이런 부분들이 선반영되었다는 내용과 함께 기관들의 추천이 나오면서 급등 체제로 변환되면서 상당한 각도의 그런 상승이 나오고 있는 그런 케이스로 좀 나오는 그런 모습인데 앞으로도 이런 종목들의 상승이 많은 부분에서 지배적인 그런 부분이 될 수밖에 없겠죠. 최근에 지수 상승을 이끌었던 섹터 증권이라든지 금융, 건설, 철강주 중에 포스코, 섬유 의복 섹터라든지 통신 정도가 되겠고요. 못 갔던 섹터들이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몇몇 IT 종목들 그리고 조선, 화학, 자동차 이런 섹터들이 오히려 하락하는 모습들이 좀 나와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도 현재 상당한 악재 속에서 길을 못 찾고 지속적으로 어두운 터널 속에서 갇혀 있는 그런 모습이 되겠지만은 결국에는 각 섹터별로 새로운 모멘텀을 가지고 상승이 나와줄 때 그때 지수를 한번 봤을 때 우리가 새로운 시장과 전체적인 업방 사이클이 한번 전체적으로 크게 돌아갔을 확률이 상당히 크다.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수는 상승하는데 내 종목은 못 가냐고 하는 분들이 좀 아쉬운 분들이 상당히 좀 많이 계시겠지만은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훈련을 하고 학습을 하게 된다면은 분명한 승산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악재 속에서 길을 찾고 있는 종목 NC소프트가 될 수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죠. 개인적으로 이 종목이 상승 탄력을 받기 시작할 때가 지스타 11월에 11월에 좀 개방이 되겠죠. 그리고 12월부터 겨울방학 시즌이 시작되는 12월과 2월까지를 파이널로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중요한 건 현재 지속적인 바닥을 확인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일단 대차가 하나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바닥권에서 주봉상 양봉이 현재 많이 보이고 있는 모습, 그리고 전저점을 유지하면서 현재 61선 돌파에 대한 부분들이 새로운 모멘텀으로 게임에 대한 신작이라든지 지스타가 가까워질수록 바닥을 다지는 그런 과정들이 조금씩 하방 경직을 강화시키면서 안정을 찾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지루한 어떤 그런 부분들도 있겠지만은 지속적으로 홀딩하면서 새로운 그런 모멘텀에 대한 주가 레벨업을 기다려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최근에 이제 지수가 지지부진한 흐름이 나올 때 약발이 제대로 먹혔던 그런 제약주들이 되겠죠. 제약주들 벌써 한 달 전부터 지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최근에 전 종목 모두 상승 파동이 나오면서 어떤 종목을 공략을 했더라도 수익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최근에 담배값 상승으로 인해서 세금 증가로 인한 건강보험의 재정 상태가 좋아질 수 있고요. 그리고 건강보험에 대한 재정 상태가 좋아질수록 약가 인하에 대한 부분들이 제약주들에게는 수요 상승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오히려 역발상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속에서 하반기에 FDA 승인과 더불어서 해외 진출을 할 수 있는 기업들 그 속에서 찾아간다라고 했을 때는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던 제2의 메리톡스는 반드시 나올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제약주들 필수적으로 체크해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히 이제 동아소시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21선을 돌파 체크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21선을 돌파하고 61선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매수와 관심, 그리고 지수는 2070에서 80포인트, 오늘 같은 이번 주, 그리고 9월이 마감되는 시점에는 2070에서 80포인트는 강력 돌파는 반드시 이번 달에 넘어야 할 산이라는 점 필수적으로 체크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트럭카페스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동안 관심 종목들 AS까지 해주셨습니다. 저는 잠시 후 2부에서 계속 뵙겠습니다.